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인 테마 뭐가 될까요? 인수정리. 인수정리. 얘들아, 인수가 뭐니? 그거를 오케이. 곱해서 인수어랑 유의어가 뭘까요? 유의어는 약수가 소수. 약수입니다. 인수라는 건 약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라고 하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하잖아.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가 뭐냐면 소수인 인수로 분해해 주세요라고 해서 소인수 분해거든. 그 인수는 뭐겠어요? 소수인 인수들은 얘네들이거든 지금. 네. 여기 얘는 약수입니다. 12의 약수. 12의 약수.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지금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보고 싶냐면 fx를 내가 x-알파로 나눠봤더니 걔가 나누어서 떨어졌대. 나머지가 빵이었대. 이런 상황이 있지. 맞아? 이런 상황이 발견됐을 때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 뭐가 돼요? 나머지 정리.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 뭐가 되니? F 알파는 f 알파면 0 0이다 이렇게 되겠지? 네. 오케이? 다시 요 상황을 f 알파는 0이다라고 내가 배운 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이면 이라고 써놨고. 잘 봐봐. 그럼 fx를 내가 요렇게 두 개 곱했다는 거는 얘 곱하기 얘로 인수 분해된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하나의 인수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얘도 인수겠지만 나의 관심은 얘예요. 얘가 인수입니다. 그래서 f 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인수정리 저게 다야. 그렇지?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얼마인 상황? 0인 상황일 때는 내가 f 알파가 0이다라고 쓸 수 있지. 나무로 떨어질 때만 쓰는 그렇지. 나는 떨어질 때는.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주연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이면 여기서부터가 사고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가 사고의 출발이 됩니다. f 알파가 0이었어. 그럼 fx는 누가 봐도 x-알파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x-알파로 인수 분해됩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다. 네. 됐나요? 네. 그걸 가지고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인수정리. 선생님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거서는 요거 있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나와야 돼. 선생님 이제 인수정리가 뭐야? 그러면은 f 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가져요. 이게 인수정리입니다. 나머지는 안 끌리고. 그렇지? 좀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인수정리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다 하나씩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봐. 잘 보세요. 인수정리를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볼게. 봐봐.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시 fx가 있었어요. 오케이? 시험창에서 1인 fx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뭘 받았냐면 f1이 0이라는 사실을 받았고 f2가 0이라는 사실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fx가 누군가요? 여기 얘가 뭔가요? 얘를 구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그러면 이제 가보자. 여기서 나는 얘를 보면서 어떤 방식에다 뭔가를 넣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대? 빵이 됐대. 어떤 방식에다 뭔가를 넣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대? 빵이 됐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다시 이 사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fx라고 하는 애는요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겠군요. x-1을 인수로 가져야겠군요. 네.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그럼 x-2도 인수로 가져야겠군요.
그다음 또 다른 게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네들은 무조건 인수를 가져야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는 거. 얘를 가지고 요렇게 얘를 가지고 요렇게 생각해 주는 이 생각의 흐름이 정확하게 인수 정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다시 인수 정리 뭐라고? F1이 0이면 F2가 0이면 뭔가를 넣었는데 0이 나왔대. 뭔가를 넣었는데 0이 나왔대. 0이 나왔으면은 얘가 빵대기 하는 그 인수 있지. 네. 맞아? 네. 얘가 빵대기 하는 그 인수 있죠. 네. 맞아요? 그 인수들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누가? fx가. 오케이? 다시 fx, f 알파가 뭐라면 0이라면 뭘 넣었는데 그 결과가 뭐였다면 0이었다면 뭔가 넣었는데 그 결과가 0이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 fx란 다항식은요 x-알파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인수 정리야. 됐어? 네. 별거 없죠? 그럼 잘 봐봐. 이게 답이야 그냥. 여기서 봐봐. 최고차항의 분을 뭐라고 했어? 1이라고 했어. 그 다음 몇 차식이라고 했어? 2차식이라고 했어. 이거 이미 몇 차식이니? 2차식. 그럼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면 좋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가 답이 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3차면요. 3차면 AX 플러스. 그렇지. 그럼 3차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만약에 여기 얘가 3차였어요. 3차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줘였다면은 여기 얘가 몇 차가 돼야 돼요? 뭔가 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얘가 또 다시 1차가 돼야 돼. 그지? 근데 최고차항에서는 어차피 뭐라고 줬으니까 1이라고 줬으니까 내가 fx를 뭐라고 세팅할 수 있는 거야? 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거야. 네. 미정계수 몇 개로? 한 개로 3차식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다시 인수 정리에서 나한테 주고 있는 건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인수 정리는 어디 특화된 개념이냐면 여기는 얘는 다항식 세팅에 특화된 개념. 다항식 왜? 세팅에 특화된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항식을 세팅한다. 다항식 세팅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얘가 만약에 2차였어요. 2차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팅하는 게 당연한 얘기거든. 네. 여긴 얘가 3차였다면 또 안 써도 되겠죠. 3차면 뭐가 되겠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세팅하면 됩니다. 네. 근데 봐봐, 요 차수에 하나 더한 것만큼의 미정 개수들이 필요해요. 다시 요 차수에 하나 더한 것만큼의 미정 개수들의 개수가 존재할 겁니다. 왜? 1차, 2차, 3차에다 상수까지 있으니까 무조건 한 개가 더 플러스 될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3차식을 세팅할 때 미정 개수 4개니까 굉장히 어때? 불편한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되니? 네. 근데 나한테 문제에서 3차식이라고 지금 전에 지금처럼 줬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F3이 0입니다 혹은 F2가 0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갑자기 줬어요 라고 한다면 나는 그럼 fx를 이제부터 내가 굳이 이렇게 세팅할 필요가 없이 일단 x-3 무조건 인수를 갖는다며 x-2도 무조건 인수를 갖는다며 그럼 남은 여기는 얘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구나. 근데 여기는 얘가 몇 차식이구나? 1차식이구나. 왜? 1차 돼야 3차니까. 네. 그죠? 그럼 1차식만 세팅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제는. 그러니까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최고차항에서 또 1이다 이런 정보를 줘버리면 얘도 안 써도 된다는 소리가 돼버려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항식을 세팅하는데 정말 특화된 엄청난 개념입니다.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건데. 네. 됐어? 여기서 잘 봐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지금. 조금만 더 가볼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fx인데 여기는 얘가 3차라고 줬어. 3차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뭘 줬냐면 F1은 0이고요. F2는 0이고요. F3은 1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하면 쳐보세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fx를 구해주세요. 2차라고 합시다. 귀찮으니까 2차만 할게요. 다시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은 너희의 풀이의 시작 첫 번째는 사실은 fx 몇 차식이랬네? 2차식이랬네?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팅해놓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0됩니다 식 하나,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서 0됩니다 식 하나, 그 다음에 3 집어넣어서 1됩니다 식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식을 구한 다음에 연립해서 풀어도 답이 나오긴 합니다. 이거랑 지금 비교해봐. 내가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fx는 누구를 인수로? x-를 반드시 인수로.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x-2를 반드시 인수로.
다음에 뭐가 또 곱해질지 모르겠지만 몇 차씩 했으니까 2차씩 했으니까 얘는 몇 차? 빵차.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수 A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 미정계수 측면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개념이 인수정리라는 개념이고요. 세팅할 때 특화되겠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넣어서 뭐가 되게 1이 되게끔 A 값만 정해주면 끝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조금만 더 어렵게 가볼게. 자, 봐봐.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얘들아? fx가 여전히 지금 2차라고 나한테 줬거든? 네. 근데 이번에는 f1은 1이라고 줬고요. f2는 2라고 줬어. 그 다음에 f3이라고 하는 게, 얘가 0, 뭐라고? 2라고 했지. 이렇게 줬어. 같은데요. 5로 하는 거야. 특이하다. 얘만 다르다. 그지? 얘만 다르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세팅을 해줬어.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인수정리 쓸 수 없잖아요. 인수정리 여긴 얘가 뭐였을 때만 쓸 수 있는 거랬어. 빵이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랬거든 분명히. 그죠? 네. 근데 얘는 쓸 수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잘 봐봐. 얘들아 fx도 하나의 다항식이긴 하지만 fx 빼기 x라는 것도 하나의 다항식 아니니? 네. 맞아요? 네. fx 빼기 x도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잘 봐봐. f1 빼기 1은 0입니다. 그 다음에 f2 빼기 2는 0입니다로 싹 바꿔볼게요. 얘는 지금 연관성이 없어 보이니까 얘는 그냥 따로 놔. 얘네들은 뭔가 지금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f1 빼기 1은 0이다, f2 빼기 2는 0이다 여기까지 내가 세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네. 괜찮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는 거야. 아 이렇게 생긴 애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얘는 fx 빼기 x라는 다항식에다가 x에다 1 넣으면 빵 된다는 소리고 2 넣으면 빵 된다는 소리구나. 그죠? 1 넣으면 빵 된다는 소리, 2 넣으면 빵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다항식은 얘는 x-1과 x-2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얘 최고 차이에서 뭔지 몰라? a구나.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뜻이야. 네. 그렇다면 내가 원래 관심 있었던 건 다시 뭐야? 관심 있었던 건 다시 fx니까 fx는 뭐가 되겠어? a의 x-1에 x-2에다가 요 그대로 싹 넘어와서 더하기 x 이렇게 해버리면 여전히 미정계수 하나로 fx를 깔끔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규칙들만 내가 차근차근 발견해 줄 수 있으면 인수정리의 확장성은 굉장히 어마무시해집니다. 얘가 꼭 0일 때의 상황에서만 인수정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살짝 변형해서도 충분히 쓸 수 영화를 있는.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형태를 자꾸 변형해 나가는 거야. 네. 오케이? 그렇게까지 쓸 수 있으면 인수정리에 대한 거는 다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먼저 봅시다.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풀려면 어떻게 풀겠어? fx를 ax 세제곱 잠깐만. 최고차에서 1이다? 내가 문제를 잘못했네. 최고차에서 1이다라고 하면 안 되네. 미안해요. 여기까지 이렇게만 주어져 있고 3차식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fx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어야 하는 거야. 오케이? 혹시 저것 때문에 못 풀었니? 아니요. 아니지. 이건 아니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봐봐.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미정계수 몇 개 나올 운명이야. 네. 4개 나올 운명이야. 3 더하기 1이라고 했어요. 하나 더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식 4개 있으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그 4개짜리 연립방식 풀고 싶지가 않다고.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를 왜 하필이면 이런 숫자들을 줬을까? 왜 이런 숫자들을 줬고 왜 여기는 얘만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저렇게 줬을까? 여기는 얘를 이용해서 뭔가 규칙성을 발견해달라 이런 이야기 같고, 그치? 뉘앙스가. 그래서 보자. f1-3은 0입니다. 그 다음에 f2-5는 0입니다. f3-7은 0입니다. 여기까지 다 썼을 거야. 그죠? 여기까지는 썼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였어? 어떤 다항식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구나. 어떤 다항식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결과구나. 어떤 다항식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가 빵이 나오는구나. 빵이 나오는 세 개를 지금 만들어주려고 내가 이 구조를 형태를 이렇게 바꿔준 거잖아. 네. 그럼 과연 그 다항식이 어떤 다항식이었을까? fx
마이너스 EX 플러스 1. 그렇지. 좀 하네. 이 다항식에다 1 넣으면 빵 되고 2 넣으면 빵 되고 3 넣으면 빵 되고 그러니 이 다항식은요 x 더하기 빼기 1이랑 x 빼기 2랑 x 빼기 3을 자연스레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얘는 3차식이고 얘 1차니까 전체 결과는 3차가 되는 게 분명하고 최고차항에서 분명히 뭔지 몰라. 그러니까 a라고 놓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되나요? 네. 그럼 여전히 이제 fx를 완성할 수 있죠. fx가 뭐가 되겠어요? a배 x-1에 x-2에다가 x-3 될 거고 더하기 2x 더하기 1로 쓰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정보를 왜 줬을까? 마지막에 대입해서 a 값 구하라고 준 거겠구나. 근데 선생님 저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과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잘 이해하는데? 다시 잘 봐봐. 그러니까 인수정리라는 게 뭐라 그랬지? 인수정리죠. 그러니까 뭔가를 넣었을 때 뭐가 되냐? 0 되는 걸 찾아내면, 그지? 네. 그러면 그거 x 빼기 그거가 인수가 됩니다. 인수로 갖는다. 라는 그 사실이 인수 정리이기 때문에 한쪽을 무조건 뭘로 만들고 싶은데 0으로 만들고 싶어서 일단 다 넘긴 거야. 네. 그지? 그럼 여기는 얘를 하나의 다항식 입장에서 이걸 세 개로 해석할 거잖아. 하나의 다항식 네, 입장에서, 네. 그죠? 근데 얘는 여기가 1이니까 x가 1는 결과라고 2는 결과라고 3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다항식이 1 넣어야 이게 되고 어떤 다항식이 2 넣어야 3 넣어야 이해가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이 다항식이 그러면은 x 인수로 저부터 잘 찾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흐름만 잘 잡아주면 인수 정리까지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 요 앞에서 했던 요 인수 정리 타이틀을 달고 있던 문제들은 사실 다 뭐였어? 나머지 정리 문제였어.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인수 정리구나라고 정확하게 그게 구분 지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인수 분해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